섬의 등대는 수백 년간 하나의 빛, 오직 북쪽만을 비추도록 설계되었지요. 모든 선원들은 그 빛을 기준으로 항로를 잡았습니다. 등대장은 오직 북쪽의 빛만이 이 세상을 이끈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등대 설계도를 벽에 걸어두고 빛의 각도가 흔들릴까 늘 두려워했습니다. 그의 조수는 달랐습니다. 그는 북쪽 너머 동쪽과 서쪽에서 오는 새로운 바람과 파도의 속삭임을 들었습니다. 등대장님, 이제 바다는 이전과 다릅니다. 북쪽 빛만이 유일한 진리가 아니고요. 새로운 해류와 강한 조류가 시작되고 있음을 보아야 합니다. 등대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빛을 버린다는 것은 우리가 오래 지켜온 모든 것을 버리는 것과 같다. 새로운 것은 기만이다. 어느 날 조수는 서쪽 바다에서 거대한 안개가 밀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안개는 북쪽 빛을 완전히 삼켜버릴 듯이 거대하고 짙었습니다. 조수는 외쳤습니다. 등대장님, 북쪽의 빛이 안개 속에 갇혔습니다. 당장 동쪽과 서쪽에도 보조등을 켜서 선박들이 난파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등대장은 여전히 고집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불멸의 빛을 더 강하게 비추도록 기름을 붓는 것뿐이다. 그 외의 것은 배신이다. 조수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등대장 몰래 등대 낮은 층으로 내려가 보조 등대의 스위치를 올렸습니다. 작지만 확실한 새로운 빛이 밤바다를 비추었습니다. 선박들은 안개 속에서 새로운 항로를 찾았고 하나의 빛에 갇혔던 등대는 균형의 빛을 가진 등대가 되었습니다. 다음날 안개는 걷혔습니다. 등대장은 말없이 서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더 이상 북쪽만을 향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등대의 역할은 바다가 시키는 대로 어느 한 방향이 아닌 전체를 비추는 것이었습니다. 균형은 변화를 거부하는 어리석음이 아니라 시대를 헤쳐나갈 현명한 지혜였습니다. 앞서 얘기는 달러 패권의 균열과 한국의 균형 외교를 상징적으로 그려본 것입니다. 명, 청 교책이 조선은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현실을 직시하지 못한 채 명에 대한 의리와 감정에 매여 있었습니다. 결국 새 질서를 거부하다가 병자호란이라는 참혹한 대가를 치렀죠. 명왕제가 이미 죽었는데도 숙명대청의 상징으로 연호를 고집했습니다. 역사는 말합니다. 시대 변화를 거부한 나라의 미래는 없다. 이제 시선을 21세기로 돌려보겠습니다. 오늘날 미국은 여전히 세계 금융의 중심입니다. 달러는 국제 결제, 무역, 투자, 외환 보유액의 핵심이죠. 하지만 최근 균열의 조짐이 분명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2000년대 초 외환 보유액 중 달러 비중은 70%였지만 2024년에는 58%까지 하락했습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강하지만 구조적으로는 점진적 약화가 진행 중입니다.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첫째, 미국의 재정 적자는 이미 지속 불가능한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둘째, 금융 제재 남용으로 인해 국제사회가 달러를 무기로 인식하기 시작했죠. 셋째, 정치적 불확실성, 특히 트럼프 행정부의 고립주의와 관세 정책은 신뢰할 수 있는 리더로서의 위상을 흔들었습니다. 이 틈을 파고드는 것이 바로 중국과 러시아입니다. 중국은 CIPS, 러시아는 SPFS라는 자체 결제망을 구축했습니다. 이는 미국 중심 스위프트 칩스 체제에 대한 의존을 줄이려는 시도입니다. 또한 BIS 주도의 다중 CBDC 프로젝트, 그리고 위안화 결제 시스템이 확대되면서 탈달러화의 흐름은 점차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인 현상도 함께 나타납니다. 스테이블 코인, 특히 달러 연동형 USDT, USDC 같은 코인이 전 세계 디지털 거래의 표준처럼 자리 잡으면서 디지털 제달러화라는 새로운 국면을 열고 있습니다. 결국 달러의 약화와 강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복합적인 전환기라 할 수 있죠. 이 흐름은 단순한 패권의 교체가 아닙니다. 달러가 무너지고 위안화가 그 자리를 차지하는 그런 단선적 그림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통화의 다극화, 즉 여러 통화가 공존하며 상호 견제하는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건 세계 금융 질서의 구조적 전환이자 21세기 판명, 청교체기와도 같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조선의 과거의 실수를 되풀이할까요? 아니면 광해군처럼 현실적 균형을 택할까요? 광해군은 명과 후금 사이에서 의리보다 실리를 택했습니다. 양쪽의 압박 속에서도 냉정하게 국익을 지키려 했죠. 비록 당시에는 대국에 대한 불충이라 비판받았지만 역사가 지나고 보니 그는 선견지명이 있었습니다. 한국은 지금도 유사한 딜레마에 서 있습니다. 미국은 여전히 우리의 가장 큰 우방이자 안보의 기둥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경제적 의존도가 높은 중국과의 관계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 필요한 것은 반미나 친중이 아니라 균형입니다. 즉 현실을 직시하는 21세기형 광해군 외교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전략이 필요합니다. 첫째, 외환 보유액의 다변화로 달러 의존을 줄이고 금, 위안, 유로, 엔 등으로 분산해야 합니다. 둘째, 역내 통화 스와프 확대로 금융 안정망을 강화해야 합니다. 셋째, BIS 다중 CBDC 프로젝트에 적극 참여해서 미래형 결제 인프라를 선점해야 합니다. 넷째, 원화의 국제화를 추진해서 동북아 무역의 결제 통화로서 입지를 강화해야 합니다. 이러한 노력이 모이면 한국은 더 이상 달러의 종속 변수가 아니라 새로운 다극 금융 질서의 자율적 행위자로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병자호란의 교훈은 역사가 충성과 의리만으로 굴러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냉철한 현실 인식 그리고 시대 변화에 대한 유연한 대응. 이것이 진정한 지혜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미국을 버리자가 아니라 한쪽에 기대지 말자는 광해군식 균형 감각입니다. 그것이 바로 금융주권의 회복 그리고 21세기 대한민국의 생존 전략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